안녕하세요. 유튜브 강독회 운영하는 강박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포닥이 되기까지 서류 작업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대학과 전공에 따라서 진로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서울대 기계과대학원 중에서도 제가 속했던 연구실의 진로는 다음 같았습니다. 최근에는 과반이 사기업에 취업하고 일찍 산학장학생을 신청하곤 합니다. LG, 삼성, 현차 계열 등으로 많이 가곤 했습니다. 정부연구소, 공기관, 학계는 알리오, 하이브레인넷 등의 수시 공지가 뜹니다. 공무원이나 창업으로 향한 경우는 연구실이 아니라 학과 단위의 특이한 일입니다. 한국의 석박사 취업은 하이브레인넷을 보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정출연, 공기관, 학계, 기업의 공지가 모두 뜹니다.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는 모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박사 졸업자를 5급 공무원으로 극소수 민간 경력 채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레인넷의 공지를 해당 사이트에 가서 재확인하기를 추천합니다. 제 경우도 주최기관이 변경사항을 하이브레인넷 글에는 수정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 산자부의 전액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석사, 박사, 포닥을 해외 1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주최기간은 인하대와 연세대로 그 인맥인 해외 연구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최대학과 해외 교수가 연구비를 받으니 정부의 해외 한인 교수 지원이기도 한 셈이었습니다. 파견 분야가 마음에 들었던 텍사스 A&M의 열공학 분야에 지원하고자 주최기관으로 인하대를 선정하고 해당 산학협력단에 연락 및 지원을 합니다. 주최기관이 요구한 지원 서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위 수여 예정 증명이 당시는 발급이 되지 않아서 수료 및 재학증명서 및 졸업 심사 과정을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지원할 미국 연구실의 홈페이지를 보고 최대한 기존 연구와 연결해서 계획을 썼습니다. 지원 동기는 기존 대학원 연구에서 미진했거나 확장 가능성 있는 분야를 적었습니다. 대학원 학점을 중요치 않게 여겼는데 최소 자격이 3점이었고 통과했습니다. 영어 성적은 토플을 요구했지만 토익을 제출했고 영어 면접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일에는 학사 졸업 예정자, 석사, 박사 등이 왔습니다. 다른 기관에 가는 2명씩 대기실에서 면접실에서 입장하여 짧게 면접하였습니다. 박사 졸업 후 포닥으로 가는 제게는 귀국 뒤의 진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하였고 다음 주 중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곧이어 국내외 대학의 저의 담당 교수님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교수님과는 만나서 면담을 하고 해외 교수님과는 줌으로 확산 통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한 메일이 해외에서 스팸으로 자주 분류되는 걸 알고 구글 지메일로 주 이메일을 바꿉니다. 해외 교수님과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연구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석박사를 유지하면서 1년을 다녀오는 타 학생들과 달리 저는 졸업한 뒤에 포닥으로 가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졸업과 동시에 소속 변경되게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통장 사본과 경찰서에서 취업 재환 여부를 알려주는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발급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김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이는 유효기간이 1년임을 확인합니다. 미국 대학 인사처에서 크게 9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학위 성적 어학 증명, 토플을 요구했는데 토익을 제출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정증명서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주었고 여권 사본을 스캔했습니다. 비자 양식과 대학 방문자 양식은 한국 주소와 생년월일 정도만 작성했습니다. 여러가지 동의서에는 미국에서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도 되는지, 연구대의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소속되는지, 법적으로 대학이 어떤 건 책임이 없다 등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 측이 공식 보험보다 민간 보험을 더 권장하면서 목록을 준 것이었습니다. 대학 측의 공식 보험은 범위가 넓지만 비싸고 안과 및 치과는 해당이 없다는 점도 알립니다. 리스트를 준 보험들 중을 둘러본 뒤 가장 저렴한 ISOA를 고르기로 합니다. 국내 보험사들도 유학보험을 제공하지만 리스트의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겠다고 싶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자의 종류, 생년월일, 주, 학교에 따라서 보험이 나뉩니다. 보험료와 항공료는 선 결제한 뒤에 주최기관이 지급하였습니다. 이제 서류들을 받은 미국 대학 측이 350불의 결제를 요구했고 이를 결제하자마자 3일 뒤 국제 우편으로 DS-2019 문서가 도착합니다. 초대장들은 혹시 있을 대사관 및 공항에서의 인터뷰 시 제출하라는데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가 보내준 매뉴얼에 따라 하나씩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본부의 세비스, 쉽게 말해서 미국 정부가 교환국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측에 알려진 서비스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220불을 결제하자 PDF 파일 하나를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무부의 DS-160. 첫 페이지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하고 하단의 빨간 버튼으로 입력을 시작합니다. 창이 잘 튕기기 때문에 중간 저장 기능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본인 확인 보안 질문을 꼭 메모장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헷갈렸던 표현으로는 썰네임이 성이고 기분네임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요구하니 알아둘 것을 당부합니다. 쭉 입력이 끝난 뒤 인쇄하고 주한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예약을 잡습니다. 보통 행정일 5일 뒤쯤에 예약을 잡을 수 있고 이 예약증도 인쇄를 해둘 것을 필요합니다. 예약일이 되어서 미국 대사관 정문이 아니라 남쪽 출입구로 가보시면은 우측에 가장 긴 줄에 일반인 줄에 서시면은 해외 통신요금, 보험 등등의 전단지를 엄청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30분을 줄 서고 내부에선 또 약 50분을 줄 서게 됩니다. 예약 시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례가 되면 예약 확인증과 여권을 건물 입구에서 보이고 입장하여 전자기기를 맡기고 2층으로 갑니다. 첫 번째 부스에서 서류를 내고 두 번째 부스에서 지문을 찍고 세 번째 부스에서 영어 면접을 했습니다. 영어 면접 창구는 아시안 둘, 코카시안 둘, 아프리칸 둘이었습니다. 대학원의 졸업 예정일, 방문 대학과 전공, 연구 분야 등을 간단히 물었습니다. 면접 창구에 여권을 낸 뒤 3일 뒤에 J1 비자가 붙은 여권이 본인 확인을 꼭 하는 택배로 주소지에 전달되었습니다. 여권 사진은 불필요했습니다. 여권이 온 뒤 사업단으로부터 법인카드 정보를 받고 교내 여행사로 향합니다. 편도 2장보다 왕복으로 구매하는 것이 싸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은행에 가서는 OTP가 해외에서 꺼질 수 있으니 보안카드로 하향 조정하고 스마트폰 인증서를 복사해둡니다. 동사무소에선 주소 이전 및 민방위 면제 신청을 하고 선관위에선 국외 부채자 투표 신청을 합니다. 물론 핸드폰 직영점에 가서도 핸드폰 정지 신청을 해둡니다. 이렇게 해외 포닥을 위한 서류 작업에 대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